독서의 근육은 잘 보이잖아요.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의 근육이랄까요? 사고의 근육이 형성된다. 네. 그런데 이 근육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근육을 만들려면 일상생활만 해서는 근육이 잘 안 붙잖아요. 안 되죠. 예,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것을 해줘야 그 근육이 붙어서 무거운 물건들 이렇게 들을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어떤 만화책이나 이 판타지 뭐 그 신문이나 이런 것만 읽어서는 사고의 근육이 생기질 않는다고요. 맞아요. 예, 좀 수준 있는 책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인풋을 갖다가 해줘야 자극을 줘야 이런 책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사고의 근육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사고의 근육이 붙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갖다가 이해하게 되고 교과서가 쉽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러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공부를 갖다가 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그러니까 수가 요즘 있습니다. 학습 만화 보는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거의 대부분 헉, 퍽, 칙, 부 뭐 네, 이런 예, 얘기밖에 그렇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표현력이 이제 확 딸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네, 예. 보면. 그럼 이제 우리가 두뇌를 바탕으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제 송 선생님 말씀하신 독서 근육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공부 두뇌하고도 이게 연관성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매우 연관성이 높습니다. 사실 얼마나 연관성이 높은지 그 이유를 빠뜨리지 않고 얘기하는 게 어려울 정도인데요. 네. 첫 번째는 정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의 이상을 높여주거나 아니면 자기의 마음을 열어줄 때 큰 정서적인 이 느낌을 가지거든요. 이거를 분석적 용어로 이제 환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것, 고전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고전이라는 게 당장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네. 읽을 때 바로 순간순간 기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읽고 참고 읽어야 되는 면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일단 이걸 읽고 나면 더 큰 기쁨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느낀다는 것도 학습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면이 될 거고요. 네. 이 공부 두뇌의 대표적인 기능인 실행 기능에서도 이게 조직화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고전들을 보면 그 논리에 빈틈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반전이 생기더라도 그 반전에 한치도 허술함이 없어요. 이런 조직적인 걸 자꾸 보고 익히다 보면 그 사람의 사고 자체가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게 패턴 찾기랑 관련이 있는데요. 네. 송 선생님의 패턴 찾기라는 게 이 독서 근육이 사실은 패턴 찾기죠. 우리는 밥 먹을 때 이걸 숟가락을 뜨는 거 일일이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냥 익어지면 하는 이게 거죠. 예. 네. 사고도 일단 굳어지면 그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면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할 때도 활용을 하게 되면 네. 다른 사람이 푸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창의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힘도 이 안에서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네, 진짜 이번 방학 동안에 책 읽는 것에 재미도 붙이고 더불어서 고전 읽기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라는 뜻으로 저희가 고전 읽기에 대한 얘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부모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50분을 지나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실제로 고전 읽기를 실천하고 있는 우리 초등학생의 모습은 어떨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초등학교 6학년 김혜림 양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 혜림이네 집을 찾았습니다. 차 한 잔 나누며 수다 산매경에 빠진 엄마들. 이야기는 역시 아이들 교육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책 읽기. 엄마들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을까요? 적게 읽는 편은 아닌데 그렇게 그다지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만화책 종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른 고전책이나 뭐 이런 정보되는 책을 좀 봤으면 하는데 그런 걸 약간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어서 좀 고민이에요. 지금까지는 잘 해왔는데 올해 초에 스마트폰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책보다는 그 웹툰에 빠져가지고 화장실 갈 때도 항상 책을 들고 다니는 아이였는데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막아야 될지가 좀 고민을 털어놓는 이웃 엄마들과는 달리 혜림 엄마의 표정은 무척 밝습니다. 아이들의 독서만큼은 걱정이 없다는데요. 다녀왔습니다. 동생 손 꼭 붙잡고 집에 돌아온 6학년 혜림이. 책 좋아하기로 동네에 소문이 자자한 혜림이는 독서가 바탕이 되어 학교 성적도 무척 좋습니다. 혜민이 넌 학교에서 별일 없었어? 응? 3학년 혜민이도 요즘 언니 따라 독서에 재미를 붙이는 중이라네요. 민이는 너 독서 먼저 해야 된다. 오늘도 혜림이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습니다. 혜림이가 독서를 좋아하는 거는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아빠가 책을 읽는 걸 워낙 좋아해요. 그래서
아빠가 읽으면 자기도 옆에서 뭔가 쳐다보다가 자기 책 들고 와서 읽는 거, 어렸을 때 나도 책 읽는다 이런 거. 그래서 좋아하게 됐어요.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담임 선생님께서 그 독서 지도인데요. 그 논어나 그 성경 둘 중에 한 권을 매일 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는 한 구절을 그 연락장에 써서 사인 받아오게 만들어요. 근데 항상 저렇게 소리 내서 거실에 있는 엄마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소리를 내서 읽게 하시더라고요. 지혜를 얻는 것이 약 2,000권은 되지 않았을까? 2,000에서 3,000권. 부루마블 같은 보드게임이나 아니면 핸드폰 같은 걸로 애들이랑 문자하기? 이런 예를 들어 이런 것보다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고전을 읽으면 무슨 판별 같은 걸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하루라도 얘를 지키면은 천하가 얘를 귀의할 것이라는 논어에 극기복례란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에서는 자기가 얘를 하면은 모든 사람이 얘로 돌아갈 수 있다니까 이거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모든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계속 모든 걸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전 읽기를 통해 생각의 키가 부쩍 자란 혜림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한 4,000에서 5,000권 정도 읽고 싶어요, 책을. 그 목표를 향해 오늘도 혜림이네는 책 읽는 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엄마들이나 그럴 거예요. 두 아이가 동시에 뭔가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 보면 참 흐뭇한데 게다가 또 이렇게 바라는 책을 읽고 있으니까 엄마로서는 뿌듯하죠.